전차 군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독일이 신형 전차를 내놨습니다. 바로 독일 라인메탈사의 KF-51 전차인데요. 우리의 K2 흑표 전차와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한 MG-CS와 경쟁자 라고 하긴 좀 그런가? 어쨌든 급부상한 2022년작 KF-51 과연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2에서 레오파드2를 대처할 독일의 신형 전차 KF-51 공개됐습니다. 라인메탈사에서는 KF-51을 라인메탈에서 전체 개발을 담당한 최초의 주력 전차이자 레오파드2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전차라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모델명이 KF-51이라 우리의 K 무기와 연관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KF는 한국형 전투기를 뜻하는 건데 독일어로는 캐튼파흐 전 독일어 전공이 아닙니다. 이런 무한 궤도 차량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KF라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 전차 사업인 MG-CS 메인 그라운드 컴뱃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작된 전차가 이건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MG-CS는 2012년부터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 배치한 레오파드2와 르크레르 전차를 교체하기 위한 합작 프로그램인데요. KF-51은 그것과 상관없이 독일에서 자체 개발한 전차라고 합니다. 덕분에 MG-CS 사업에 찬물을 샥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독일 국내와 국외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독일 신형 전차 KF-51 전투 중량이 59톤으로 최근 배치된 독일 연방군의 신형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A7V보다 약 7.5톤이 가벼운데요. 이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포입니다. 무려 130mm 활강포를 탑재했다는 거죠. 라인메탈의 120mm L55 활강포보다 50%가량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장전 속도도 빨라지고 사거리 또한 늘었다고 합니다. 이 130mm 파괴력을 그럼 어느 정도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K279 날탄이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에서 700에서 800mm를 관통을 합니다. 게임에서는 뭐 1100mm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게임이고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라인메탈이 그동안 팔아먹었던 120mm 주포보다는 훨씬 강력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2종 이상의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건데요. 공격 무인기 및 근거리 정찰 무인기를 탑재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무장으로는 12.7mm RCWS 혹은 7.62mm RCWS를 장착했고요. 전차장용 SEOSS2 조준경은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수용 EMSS 관측 시스템이 있어서 조종석에 전차 제어 뷰, 정면, 측면, 후면 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투 행동 반경은 약 500km이며 4명의 승무원이 탑승 가능하나 현재 개발 중인 무인 포탑 옵션을 적용을 하면 2~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언급했었던 MG-CS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메탈사가 직접 전차를 개발해 놓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핵심 구성 요소 9개 가운데 3개만을 라인메탈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독일, 프랑스 합작회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경쟁사죠. 그 합작회사가 라인메탈의 거의 뭐 절반 정도 사이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능력 있는 우리 회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절반뿐이 안 되는 그런 회사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겠죠. 좀 아마 라인메탈사가 편하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독일 라인메탈사와 독일 KMW 업체의 갈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프랑스 합작사가 어떤 구성이 있냐면은 프랑스 회사가 있고 독일의 KMW라는 회사가 있는데 레오파드 2와 퓨마 보병 전투차의 자체 개발을 담당한 업체예요. 근데 이 퓨마 보병 전투차 수출 사업에서 라인메탈사의 링스에게 이 자리를 뺏겼죠. 그러니까 KMW도 자신들의 장갑차가 있는데 라인메탈이 링스라는 장갑차를 가지고 나와서 유럽의 방산 시장을 놔두고 둘이 경쟁을 하는 회사인데 한 개의 프로젝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라인메탈사는 혼자 있고, 그리고 그 라인메탈사의 경쟁사였던 KMW는 프랑스 업체랑 이제 붙어가지고 둘이 이 국제적인 뭔가를 해가지고 라인메탈보다는 MGCS에서는 더 많은 목을 가져가니까 라인메탈에서 보기에는 야, 우리가 다 전차 개발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라이벌이 그렇게 프랑스 회사랑 꿍짝꿍짝 잘 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내피셜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MGCS가 너무 늦게 배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MGCS의 배치는 2035년 배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배치가 된다면 바로 수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겠죠. 그걸 다 다시 고쳐가지고 수출하든지, 혹은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다른 나라들도 구매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또 15년 정도 대강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 계산을 해서 2035년 플러스 15 하면은 2050년이나 돼야지 뭔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니, 라인메탈사에서는 잘 돼도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에 계속 끌려다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변수로 작용이 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빠른 시일 내에 고성능 전차를 구입하기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라인메탈사에서는 우리는 벌써 개발을 다 끝내놨으니 돈만 들고 오시면 바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K2 전차라든가 우리도 사실은 전차 사업에 또 큰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진 않겠죠. KF-51이 제 성능을 발휘를 한다면 기존 전차들의 가려운 점을 쫙쫙 긁어주는 그런 이 새로운 변곡점이 되는 전차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흑표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KF-51의 지금 앞으로 나가는 개발 이 상황, 그리고 성능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면 우리 흑표도 앞으로 우리 전차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지를 잘 참고할 수 있는 참고점이 KF-5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링스 120 경량 전차인데요.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 보병 전투 차량에 신형 120mm 전차 포탑을 얹은 경량 전차입니다. 경량 전차라고도 하지만 요새는 화력 지원 차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무장은 7.62mm 동축 기관총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능동 방어 시스템과 360도 감시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있고, 무게는 40톤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경전차라고 봐도 무방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궤도형 복서 화력 지원 차량인데요. 독일 KMW사의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무한 궤도가 달린 궤도형 차량으로 개조한 다음에 120mm 전차포와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이 역시 40톤 이상의 무게로 경전차 수준의 크기와 화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EMBT 전차 기술 시범 모델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GCS, 즉 프랑스와 독일의 이 합작 새로운 전차 프로그램, 바로 그 차량인 겁니다. 레오파드2 전차의 차체에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개량형 포탑을 결합한 합작 전차 모델인데요. 자동 장전 장치, 무인기 격추가 가능한 신형 30mm 기관포, 능동 방어 시스템 및 전방향 증강 현실 시야 시스템, 드론과 드론 오퍼레이터가 탑승되어 미래전에 맞는 전차를 개발한 바로 그 CJ 전차라고 합니다. 독일이 이렇게 신형 전차를 4종이나 이렇게 내놨어요. 뭘까요?
일단은 보면은 4종 중에 2종은 경전차고요. 그리고 2종은 KF50이라고 비슷한 컨셉이죠. 그래서 경전차는 뭐 미국의 경전차 사업을 보고서 열심히 개발했던 거 안 팔린 걸 다시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면 나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는 비슷한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차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경전차와 중전차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바뀌면 가지고 있는 게 자국 군에도 좋을 거고 그리고 해외 판매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2가지 컨셉으로 지금 전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라인메탈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금은 너무 많은 수요가 생긴 거죠, 갑자기. 지금 뭐 폴란드니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는 러시아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돈을 싸들고서 좋은 무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묶여가지고 물건을 못 팔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뇌피셜입니다.